여러분 안녕하세요.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나온 하드웨어 제품들의 키워드를 두 가지를 정리해봅시다. 일단 저는 고성능 그리고 다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뻥 좀 보태서 99%가 하이엔드 제품이었어요. 케이스는 막 듀얼 챔버에 수랭 쿨러는 막 나오기만 하면 1대장, 그래픽카드는 이거 말해 뭐해. 4090 역대급 미친 가격. 모니터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도 이번 하반기에는 4K 모니터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평범한 애들도 아니야. 델타입값 준수하게 나오질 않나, 초대형 제품이 막 나오질 않나. 그만큼 지금 기능이 막 집히는 대로 이 모니터 안에 싹 다 때려놓고 있는데, 오늘 가져온 제품 역시 올해 키워드에 맞는 고성능 그리고 다기능 제품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E8 BG700이죠. 사실 전작인 AG700 이 제품이 출시 당시만 해도 4K 144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4090으로 144 어느 정도 조지는 게 싹 가능하고, 플스나 엑박에서도 4K 120Hz 지원하니까 이 틈을 노려 삼성에서 연식 변경 모델을 끼워 넣기 해서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는 적절하다 이거겠죠. 자, 그럼 얼마나 바뀌었는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크기는 28인치 4K 해상도에 삼성에서는 보기 좀 힘든 평면 IPS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300칸델라, HDR은 배사 디스플레이 HDR 400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速도는 1ms, 최대 주사율은 144Hz까지 지원되며 가변 주사율은 G싱크 컴패티블과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모두 공식 인증을 받았죠. 여기에 더불어 요즘 삼성이 빼먹지 않고 넣어주고 있는 스마트 허브와 게임 허브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작은 게이밍 모니터인데 특이하게도 27인치보다 조금 더 큰 28인치 크기예요. 에이, 4K 담기엔 너무 작지 않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범용성을 생각했을 때 이 사이즈에서는 QHD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뭐랄까 그 막 더 선명한 느낌?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같은 인치인데도 뭔가 더 선명한, 마치 맥북을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에이, 그건 좀 아니다. 민수씨, 내 기분이 그렇다고. 이유는 QHD 제품보다 4K 제품의 PPI, 픽셀 간 거리가 더 짧기 때문인데요. 비교를 위해 가져온 27인치 QHD에서의 PPI는 108.79 PPI, 그리고 오디세이 G7에서는 157.35 PPI입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1.5배의 차이가 있죠. 이처럼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픽셀이 들어가다 보니 더 선명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다루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겐 27인치, 28인치 4K 모니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웹서핑 시에는 4K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데, 기본 배열에서는 글씨가 너무 작게 표시가 되고 배열을 올리는 순간 이미지가 뭉개지는 아쉬움이 있죠. 물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이 원본이 4K 소스인 경우 해상도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느낄 수 있죠. QHD와 4K를 놓고 보면 한눈에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어때요? 이 선명함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중간중간 삽입되는 컷신의 경우 FHD로 제작되는 게임들이 아직도 많아서 이런 환경에선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스타크래프트 2가 있죠. 이 스타2를 안 하면 되는데? 해상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그럼 이제 G7의 속살, 디스플레이 측정치도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는 사격입니다. sRGB 영역에선 100%를, 영상 콘텐츠 감상이 중요한 DCI P3에서는 94.1%, 그리고 인쇄물 작업과 관련 있는 어도비 RGB에서는 92.4%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격만 본다면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준수한 수치네요.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밝기입니다. SDR 모드에서는 369.6 칸델라가 확인되었고, HDR 모드 시 100% 영역에선 379.6 칸델라가, 10% 영역에서는 435.6 칸델라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SDR 밝기인데 이 제품 분명 300 칸델라라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측정치는 더 높은 수치네요.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밝기에 이어서 명암미입니다. SDR 상황에선 전반적으로 1000대 1의 무난한 수치가 확인되었고, HDR에서는 22,000이 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G7에는 8개의 로컬 디밍 존이 존재하거든요. 엣지 방식을 사용해 빛 기둥이 생기긴 하지만 로컬 디밍이 없는 것보단 낫긴 하니까, 그래서 명암미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색온도입니다. 색역과 더불어 정확한 색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120 칸델라 기준 6447켈빈, 그리고 100% 기준 6608켈빈이 측정되었고, HDR 모드 100% 영역에선 6697켈빈, 그리고 10% 영역에선 6567켈빈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끔 모드에 따라 값이 확 달라지는 제품들도 있는데 얘는 딱 깔끔하게 6500켈빈에 가까운 값이 확인되었네요. 그래서 9점을 드리겠습니다. 색 정확도에 중요한 델타 E 값도 확인해 봤는데
모니터의 평균 2.73점이 확인되었어요. 이 정도면 준 전문가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찐 전문가 모니터라 불리는 그런 제품들에 비하면 아쉬운 수치긴 하지만 게이밍 모니터가 이렇게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 8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 시간입니다. 빠르기 기준 2.9ms가 확인되었는데 시스템 지연 시간에서도 최대 11.9ms가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위 모델인 네오 G5보다 더 준수한 수치네요. 9점 드리겠습니다. 명암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준수한 점수를 매겼는데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여겨지는 결과였습니다. 고성능 영역을 확인해봤으니 이제는 다기능 부분도 확인해봐야겠죠. 사실 이 다기능 트렌드는 이 오디세이 시리즈가 멱살 잡고 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허브 기능이죠. 별도의 PC나 노트북을 켜지 않고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각종 OT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에이 그거 PC로 보면 그만 아니야? 민수 씨가 제대로 안 써봐서 그래. 막상 쓰다 보면 은근 꿀기는 하니까 이거 안 써본 사람들이 물론 PC에서도 OTT 서비스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4K를 제대로 지원도 안 하고 좀 쓰려면 정신 나갈 것 같은 그 마수 스토어 들어가서 앱 다운받아야 되고 이거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허브를 쓰면 앱 설치만 하면 되고 4K HDR 쓸 수 있으니까 저 역시 최근 나온 재벌집 막내아들 그거 볼 때는 그냥 모니터만 켜서 봐요. 여기에 올해 새로 추가된 기능이 이 게이밍 허브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게이밍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게임은 아직 좀... 민수 씨 말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클라우드 게임을 메인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게이밍 허브 기능을 찍먹 용도로 활용하거든요. 많은 지출 없이 가볍게 체험하다가 재밌으면 풀 프라이스로 구매하면 되니까 보조 역할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G7에 숨은 꿀 기능 하나 더. 우리가 이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좀 더 큰 화면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PC를 켜서 최근 기록 들어가서 그럴 바에 안 보고 말지. 그런데 G7에서는 바로 볼 수 있어요. 아이폰이라도 쉽게 연결이 가능하죠. 무선으로 말이죠. 이게 막 대단한 기능이다 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쓰면서 아쉬웠던 부분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히 봐왔던 오디세이 특유의 모습인데 처음에는 멋지다,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좀 질려요. 특히 요 아가미 디자인, 이게 LG 로고만큼이나 호불호가 지금 심한데 디자인적으로 개선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출시 가격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세 자리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능 다 때려박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민수 씨 안 들리는데. 물론 출시 행사나 할인 행사 포함하면 실질적인 구매가는 90 초반이나 80 후반 요 정도가 될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되도록 구매하실 분들은 이런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밸런스형 모니터 오디세이 G7 살까 말까 고민될 때 질러야 하는 유형. 그 첫 번째, 28인치 4K가 보여주는 선명하고 깔끔한 화면, 이걸 경험하고 싶은 분들. 두 번째, 게임과 영화 감상, 작업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면 IPS 디스플레이, 거기에 삼성의 서비스. 이거는 반칙이지. 삼성 모니터 제품을 리뷰하다 보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커브드가 없는 평면 모니터도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 무시 못할 치트키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살까 말까 고민될 때 접어야 하는 유형. 첫 번째, 4K는 32인치부터지. 두 번째, 1000대 1의 명암비? 그게 보이긴 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마트 허브 없는 모델은 없나요? 이 스마트 기능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닌 필수 옵션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옵션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성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 여겨지네요. 네, 지금까지 밸런스형 모니터 오디세이 G7, S28, BG700을 살펴봤는데 외관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새롭게 추가된 스마트 기능과 더불어 응답 시간이나 시스템 지연 시간 등 전작의 아쉬웠던 부분을 잘 보완한 성공적인 리프레시 제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